네,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이제 3인씩 나눠서 마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전화 연결도 들어가 봅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부터 보시죠. 와운의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조정 마무리된 듯하다라고 마감 전략 보내오셨습니다. 1월 효과를 기대하신다고 하고 있네요. 윤종빈 전문가는 실적 호전 IT 부품주에 대해서 매수로 오늘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어제는 관망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매수군요. 그렇다면 매수에 대한 이유를 좀 이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의정부 지점의 김남호 지점장은 재정절벽 이슈의 단기 관망 전략을 오늘 보내오셨군요. 자, 윤종빈 SK증권 프렌즈클럽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관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매수로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군요. 맞습니까?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전략은 신규 매수와 관련된 그런 투자 전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관점 하에서 관망의 그런 전략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과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만약에 출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이 출회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지 되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매도가 출회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되려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꽤 강도 있게 유입이 되고 있고, 지수 21 이평선까지 붕괴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월 장세에서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월 장까지 겨냥을 하면서 좀 매수의 관점을 견지를 하셔도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 그리고 투신권에서의 매도세 출회되고 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그 매수 흐름도 같이 좀 견고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이제 돌려놓은 그 상황인데, 배당락까지 감안을 해본다면은 거래소 시장도 꽤 탄탄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코스닥 쪽에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주요하게 살펴본다라면 IT 부품주라든지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이런 쪽 진영에서의 강세 구도가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지속됐었던 시장에서의 하락 추세에 대한 그 돌파 흐름까지 같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IT 부품주들의 실적 호전 흐름이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IT 부품주들, 특히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터치 패널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 전략 여전히 오늘도 좀 유효한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화면으로 정리된 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장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과 화학, 철강, 이 기초 소재 관련 쪽을 관심 두겠다라고 마감 전략 보내주셨군요. 오늘은 IT가 움직이는데 조금 역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현상 전문가는 스마트 부품, 엔터,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시류에 맞게끔 관심을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우신 부장은 국내 증시 단기 박스권에 진입했다. 이 박스권은 대체적으로 폭이 198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코스피는 이렇게 전망했고요. 코스닥은 485포인트에서 500권, 이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IT가 오늘은 움직이는데 오히려 기초 소재 화학 쪽, 이쪽으로 돌리셨어요. 조선, 철강, 화학,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차피 내년 1월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되려고 친다면은 IT하고 자동차 이외에 다른 업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라 예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요한 부분 자체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정보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대부분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18일 정도 한 3조 8천억 정도 외국 매수세를 보였는데
단기적으로 뭐 배당을 노린 물량이 있다고 쳐도 내년 경기하고 산업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자금 이탈은 적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어차피 미국이 이제 Q4, 그다음에 일본도 역시 돈을 푼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국 쪽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적은 건설이라든가 증권, 기계 같은 업종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2013년에 해양 플랜트 쪽하고 친환경 조선 쪽 이런 쪽 시장에서 신규 수주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는 조선주, 그리고 이제 대중국 수출액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괴리도를 보이고 있는 화학, 철강 정도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재정절벽 협상 자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변수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종목들 주시를 하고 있되 어차피 내일 하루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는 자세로 넘어가서 내년을 위해서 뭐 이런 종목들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가 화학, 철강 쪽의 종목군 좀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마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6인의 마감 전략이었습니다.